나암, 알마까르 알라이시 피 두바이. 44세 청소부 최서연의 입에서 유창한 아랍어가 흘러나왔습니다. 계약서는 내일 오전 팩스로 보내드릴게요. 그 순간이었어요. 복도 끝에서 지켜보던 71세 윤태준 회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이 벽을 붙잡으며 주저앉았어요. 28년 전 두바이 공항에서 사라진 딸 예린이가 바로 저 목소리로 웃었거든요. 하지만 저 여자는 자신을 최서연이라 소개했어요. 28년 전 기억이 전혀 없다고 했죠. 어떻게 된 걸까요? 서연은 전화를 끊고 걸레를 집어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묻는 질문이 또 떠올랐어요. 나는 대체 누구지? 오늘도 답은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섬입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계신 곳을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진심 어린 응원과 축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서연에게는 28년 전 기억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할머니 김순자가 부산 여성보호소에서 데려왔다는 말만 들었을 뿐이죠. 당시 16살이었다고 했어요. 머리에는 심한 타박상이 있었고 온몸은 멍투성이었으며 입을 꾹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중증 외상성 기억상실이라는 진단을 내렸어요. 이름도 나이도 어디서 왔는지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죠. 할머니는 그런 서연을 데려와 딸처럼 키웠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기억나면 되는 거야.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서연의 손을 꼭 잡아줬어요. 하지만 28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서연의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또 악몽을 꿨어요. 뜨거운 사막, 검은색 SUV 2대, 남자들의 고함 소리, 그리고 뒷머리를 강타하는 충격. 비명을 지르며 깬 서연은 온몸이 땀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꿈속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예린아, 예린아, 정신 차려. 누가 절 부르는 거죠? 예린이 누구예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켰습니다. 검색창에 28년 전 실종 사건 두바이라고 입력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 로비 청소를 하던 서연에게 누군가 다가왔어요. 42세 전무이사 한지우였습니다. 청소부님, 혹시 외국어 하세요? 지우가 차갑게 물었어요. 아, 네. 아랍어 조금요. 왜 그러시는데요? 서연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답했습니다. 지우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어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말이 나오더라고요. 신기하게도요. 서연이 웃으며 대답했지만 지우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지우의 머릿속에 28년 전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11살이었던 자신을 고아원에서 데려간 회장 부부,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유서. 지우야, 예린 아가씨 빈자리를 채워드려라. 그게 아빠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다. 운전기사였던 아버지 한성호는 예린을 두바이 공항까지 안전하게 모시지 못한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지우는 그 죄책감을 안고 28년간 회장의 딸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진짜 딸이 돌아온 거예요. 청소부 복장을 하고 말이죠. 수고하세요. 지우가 차갑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서연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왜 저렇게 날 쳐다볼까? 그날 오후 회장 윤태주는 비서실장을 은밀히 불렀습니다. 최서연 신상조사해. 극비로 진행하고 절대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일주일 후 두꺼운 보고서가
회장의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넘겼어요. 최서연 현재 44세, 28년 전 부산 여성보호소에서 발견, 당시 16세 추정, 신원 미상, 중증 외상성 기억상실. 다음 장을 넘기자 사진이 나왔습니다. 16살 소녀의 모습이었어요. 머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예린아. 그는 서랍을 열고 28년 전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두바이 공항에서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어요. 16살 예린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예린과 보고서 속 소녀, 같은 사람이 맞았어요. 회장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회장은 몰래 구한 서연의 머리카락을 DNA 검사기관에 보냈어요. 자신의 머리카락과 함께 말이죠. 그리고 급히 두바이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28년 만에 다시 찾은 두바이 호텔방에서 회장은 이메일 한 통을 받았어요. 제목 DNA 검사 결과. 손이 너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클릭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3번 만에 겨우 파일을 열었어요. 친자 확률 99.97%. 서류가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회장은 그대로 바닥에 무너졌어요. 예린이가, 우리 딸이 살아있었어. 28년 만에 처음으로 회장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부인 박영희에게 떨리는 손으로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여보. 회장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영희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찾았어요. 우리 예린이 찾았어요. 두 사람은 화면 너머로 28년간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어요. 그날 밤 서연은 또 악몽을 꿨습니다. 이번엔 더 선명했어요. 예린아, 도망쳐. 빨리. 누군가의 비명, 총소리, 그리고 암전. 아빠. 서연이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28년 만에 처음 나온 단어였어요. 회장은 두바이에서 돌아오자마자 부인 영희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28년간 한 번도 열지 않았던 금고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예린의 물건들이 고스란히 보관돼 있었습니다. 두바이 국제학교 학생증, 아랍어 교과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쓴 일기장. 영희가 일기장을 펼치자 예린의 필체가 눈에 들어왔어요. 오늘 아랍어 시험에서 100점 받았다. 선생님이 발음이 원어민 같다고 칭찬하셨어. 아빠한테 빨리 자랑하고 싶다. 영희의 눈물이 일기장 위로 떨어졌습니다. 여보, 우리 예린이가 28년 동안 청소하면서 살았다는 게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어요. 회장이 부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찾았으니 천천히 기억 돌려주면 돼요. 서두르지 말아요. 그날 밤 회장은 혼자 예린의 방에 들어갔어요. 28년간 그대로 보존해온 방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16살 생일 선물로 준 만년필이 놓여 있었어요. 회장은 침대에 앉아 예린의 베개를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예린아. 아빠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다음 날 아침 회장은 서연이 청소하는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오전 7시 회장실 복도. 회장은 일부러 그 시간에 회장실로 출근했어요. 복도에서 서연과 마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서연이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회장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아이가 내 딸인데 절 회장님이라 부르고 있어요. 수고하십니다. 날씨가 추운데 건강 조심하세요. 회장이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이 환하게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 웃음이 16살 예린과 똑같았습니다. 회장은 돌아서서 눈물을 닦았어요. 한편 전무이사 한지우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회장이 요즘 이상했어요. 두바이 출장 다녀온 후부터 청소부 최서연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지우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회장 부재 시간을 노려 회장실에 몰래 들어갔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DNA 검사 결과 극비. 지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자 결과지가 나왔어요. 윤태준, 최서연, 친자 확률 99.97%.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었습니다. 진짜 딸이. 지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28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는 사실 운전기사 한성호의 딸이었어요. 28년 전 아버지는 예린을 두바이 공항까지 안전하게 모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공항 가는 길에 정체불명의 차들이 나타났어요. 추격전이 벌어졌고 아버지는 예린을 지키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예린은 그 자리에서 납치됐어요. 아버지는 3개월간 미친 듯이 예린을 찾아다녔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던 아버지는 11살 지우를 남겨둔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우야, 예린 아가씨 빈자리를 채워드려라. 그게 아빠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다. 회장님 부부를 진심으로 모셔라. 그들은 좋은 분들이시다. 일주일 후 회장 부부가 고아원에 나타났어요. 예린을 잃은 슬픔을 달래기 위해 입양을 결심한 거였습니다. 지우는 그날 회장 부부 앞에서 다짐했어요. 예린 언니 대신 제가 효도하겠습니다. 그렇게 28년이 흘렀습니다. 회장은 지우를 진짜 딸처럼 사랑했어요. 최고의 교육을 시켜줬고 전무이사 자리까지 올려줬습니다. 유산 상속 계획도 모두 지우 앞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진짜 딸이 돌아온 겁니다. 청소부로 말이죠. 지우는 DNA 검사 결과지를 다시 서랍에 넣고 회장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어요. 명품 정장, 다이아몬드 귀걸이, 에르메스 가방. 28년간 누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안 돼. 지우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이건 내 거야. 28년간 내가 지켜온 자리야. 그날 저녁 지우는 사설조사업체 대표를 만났습니다. 강남 고급 호텔 라운지였어요. 최서연이라는 여자에 대해 조사 좀 부탁드립니다. 지우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현금 5천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어떤 식으로 조사를 원하시죠? 대표가 봉투를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약점을 찾아주세요. 뭐든지 좋습니다. 지우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같은 시각 서연은 좁은 원룸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한빛그룹 본사 건물이 보였어요. 불야성처럼 빛나는 건물을 보며 서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저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행복하겠지? 서연은 자신이 그 건물 회장의 친딸인지 꿈에도 몰랐어요. 그저 내일도 성실히 청소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김순자 할머니였습니다. 서연아, 밥은 먹었니?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서연이 웃었어요. 네, 할머니. 지금 라면 끓여 먹고 있어요. 라면만 먹지 말고 제대로 된 밥 좀 먹어라. 할머니가 반찬 좀 해서 내일 갖다 줄게. 할머니, 괜찮아요. 저 잘 먹고 있어요. 서연이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28년간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고마웠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그래, 우리 서연이. 할머니도 사랑한다. 전화를 끄는 서연은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한빛그룹 건물 최상층 회장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그 방에서 회장 윤태주는 28년 전 예린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아버지와 딸이 서로를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둘 다 알지 못했습니다. 2주 후 사설조사업체 대표가 지우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전무님, 최서연에 대한 조사가 완료됐습니다. 지우는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로 그를 불렀어요. 대표가 두꺼운 파일을 건넸습니다. 최서연 44세, 28년간 전과 기록 없음, 세금 체납 없음, 신용등급 우수, 완벽하게 깨끗한 사람입니다. 지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약점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주변 평판이 너무 좋아서 문제예요. 대표가 파일을 펼쳐 보였습니다. 동료들 인터뷰 결과 성실하고 친절하며 거짓말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김순자 할머니도 극진히 모시고 있고요. 지우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럼 만들어야겠네요. 네. 대표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지우가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약점이 없으면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신 그런 일도 하시죠? 대표의 눈빛이 변했어요.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얼마죠? 지우가 물었습니다. 10억입니다. 좋아요. 내일 계좌로 입금하겠습니다. 지우가 가방을 들고 일어섰어요. 단 절대 제 이름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완벽하게 처리해 주세요. 걱정 마십시오. 20년 경력입니다. 대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비밀 계좌에서 10억을 송금했어요. 28년간 모아온 돈이었습니다. 회장에게 받은 용돈, 명절 보너스, 주식 배당금까지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 돈이었어요.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까봐 늘 두려웠거든요. 도망칠 준비를 해둔 거였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야. 이번 한 번만. 지우가 떨리는 손으로 이체 버튼을 눌렀어요. 사흘 후 조사업체는 치밀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서연 명의의 가짜 계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한빛그룹 내부 기밀 문서를 빼돌린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습니다. 10억 원이 서연의 계좌로 입금된 것처럼 위조했어요. 모든 증거가 완벽했습니다. 일주일 후 한빛그룹 감사실에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청소부 최서연이 회사 기밀을 빼돌려 10억을 받았습니다. 증거를 첨부합니다. 감사실장이 첨부 파일을 확인했어요. 해외 계좌 거래 내역, 기밀 문서 유출 기록, 서연의 신분증 사본까지 모든 게 있었습니다. 이거 큰일인데. 감사실장이 즉시 비서실에 보고했어요. 하지만 지우가 먼저 가로챘습니다.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회장님께는 확실한 증거가 나온 후에 보고하죠. 지우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감사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무님. 이틀 후 서연은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오전 9시 청소도구를 챙기려는데 감사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최서연 씨, 감사실로 올라와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왜요? 서연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올라오시면 알게 될 겁니다. 감사실은 본관 15층에 있었어요. 서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감사실 문을 열자 3명의 직원이 엄숙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앉으세요. 감사실장이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최서연 씨, 당신 명의의 해외 계좌가 있습니까? 아니요, 없는데요. 저 해외 계좌 같은 거 만들 줄도 몰라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실장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그럼 이건 뭡니까? 싱가포르에 당신 명의로 된 계좌가 있고 여기에 10억이 입금됐습니다.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10억이요? 제가 무슨 10억을. 우리 회사 기밀 문서를
경쟁사에 넘긴 대가로 받은 돈입니다. 감사실장이 차갑게 말했어요. 서연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저 그런 거 안 했어요. 진짜예요. 증거가 다 있습니다. 여기 당신 신분증 사본으로 만든 계좌고 거래 내역도 명확합니다. 서류가 테이블 위에 쌓였어요. 서연은 서류를 하나하나 봤지만 자신이 한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거 누가 저를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저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서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경찰 조사를 받으시겠습니까? 감사실장이 전화기를 들었어요. 잠깐만요. 제가 정말 억울해요.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서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실장은 이미 전화를 걸었어요. 네, 경찰서죠? 횡령 사건 신고하려고 합니다. 3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서연은 수갑을 차고 경찰차에 실렸어요. 복도에서 동료 미경이 울면서 달려왔습니다. 서연아, 무슨 일이야? 너 그런 사람 아니잖아. 미경아, 나 정말 안 했어. 누가 나한테 이러는 거야.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경찰차가 출발했어요. 본관 최상층 회장실 창문에서 윤태준 회장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급히 비서실장을 불렀어요. 지금 무슨 일이야? 왜 최서연 씨가 경찰차에 실려가는 거야? 비서실장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저도 방금 들었습니다. 10억 횡령 혐의라고. 말도 안 돼. 당장 감사실 자료 전부 내 책상에 올려. 회장이 고함을 쳤어요. 30분 후 회장은 모든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증거는 완벽해 보였어요. 하지만 회장의 직감이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누가 우리 딸을. 회장이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어요.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지우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제가 이 사건 조사를 맡겠습니다.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지우가 공손하게 말했어요. 회장이 지우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지우야, 너 최서연 씨에 대해 아는 게 있니?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우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지만 곧 진정했어요. 아니요, 아버지. 그냥 청소부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 알았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어요. 그날 밤 회장은 개인적으로 아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아침 최서연이라는 사람 변호를 맡아줘. 비용은 내가 전부 댈 테니까. 누구 사건인데 그러십니까? 변호사가 물었어요. 내 딸이야. 억울하게 누명 쓴 내 딸.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울 남부경찰서 유치장.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은 서연은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아서 눈이 부셨어요. 28년 동안 이름도 모르고 가족도 모르고 내가 누군지도 모른 채 살아왔는데 이제는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러는 거지?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사실로 끌려간 서연 앞에 형사가 앉았어요. 책상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쌓여 있었습니다. 최서연 씨, 솔직하게 자백하면 형량이 줄어듭니다. 10억을 어디에 썼습니까? 형사가 펜을 두드리며 물었어요. 저 정말 안 했어요. 그 돈 받은 적도 없고 해외 계좌 만든 적도 없어요. 서연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증거가 다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당신 신분증으로 만든 계좌고 당신 명의로 된 거래 내역입니다. 형사가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서연은 서류를 들여다봤지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누가 저를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저 44살까지 청소하면서 성실하게 살아왔어요. 단 한 번도 남의 것 탐낸 적 없어요. 서연이 탁자를 탁 쳤어요. 그럼 왜 회사 기밀 문서가 당신 이메일로 발송됐습니까? 저 이메일도 잘 못 써요. 핸드폰으로 문자나 전화만 해요. 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최서연 씨, 흥분하지 마세요. 증거를 부정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형사가 차갑게 말했어요. 조사는 4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서연은 같은 말을 수십 번 반복했지만 형사는 믿지 않았어요. 저녁 무렵 서연은 다시 유치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좁은 공간에 혼자 갇혀 있자 공포가 밀려왔어요. 할머니, 서연이 무릎을 안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아직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서연은 할머니가 충격받을까봐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또 악몽을 꿨어요. 이번엔 더 선명했습니다. 두바이 사막, 뜨거운 태양, 검은 SUV 세대. 예린아, 엎드려. 빨리.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탕, 탕, 아빠. 서연이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어요. 온몸이 땀으로 흠뻥 젖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같은 시각 한빛그룹 본사. 회장 윤태주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4시 회장은 서재로 내려가 28년 전 사건 기록을 다시 펼쳤어요. 두바이 경찰 보고서,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서, 모든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예린아, 아빠가 꼭 진실을 밝혀낼게. 회장이 딸의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다음 날 아침 회장이 개인적으로 고용한 변호사 강민석이 경찰서로 찾아왔습니다. 50대 중반의 베테랑 변호사였어요. 최서연 씨, 제가 당신 변호를 맡게 됐습니다. 강 변호사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서연이 놀란 눈으로 물었어요. 저 변호사 선임할 돈 없는데요. 누가 보내신 거예요?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당신을 믿는 분이 계십니다. 강 변호사가 미소 지었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강 변호사는 즉시 증거 자료를 요청했어요. 모든 서류를 검토한 후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계좌 개설 날짜가 한 달 전이네요. 그런데 기밀 문서 유출은 3개월 전부터 시작됐다고 되어 있어요. 강 변호사가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시간상 모순이 있습니다. 계좌가 없던 시점에 어떻게 돈을 받았겠습니까? 경찰 조사관이 당황했어요.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 변호사는 즉시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를 고용했습니다. 서류의 위조 여부를 정밀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한편 한빛그룹에서는 전무이사 지우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회장에게 보고서를 올렸어요. 아버지, 최서연 사건 관련해서 추가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지우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회장이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이게 뭐지? 서연 씨가 최근 3개월간 경쟁사 직원과 자주 만났다는 CCTV 기록입니다. 지우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우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증거를 확보하는 겁니다, 아버지. 범죄자는 처벌받아야죠. 지우가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회장이 서류를 탁자에 던졌습니다. 이 사건 조작이야. 내가 다 알아. 지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DNA 검사 결과 봤어. 최서연은 내 친딸이야. 28년 전 잃어버린 예린이라고. 회장이 지우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그게 너 이 사건에 관여했니?
회장이 조용히 물었어요. 지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그냥, 지우야,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28년간 너를 키워본 아빠야.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죄송해요, 아버지.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뭐가 무서웠는데? 회장이 물었습니다. 언니가 돌아오면 저는 다시 운전기사 딸로 돌아가야 하잖아요. 28년간 쌓아온 모든 게 사라지는 거잖아요. 지우가 목 놓아 울었어요. 회장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우야, 저도 아버지를 사랑해요. 어머니도 사랑하고요. 처음엔 속죄로 시작했지만 진짜 가족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다 빼앗길 순 없어요. 지우가 소리쳤어요. 회장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당장 최서연 석방시켜. 모든 고소 취하하고. 아버지, 안 그러면 너도 공범으로 고발할 거야.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지우는 무너졌습니다. 28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지우는 회장실을 나와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계단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28년간 지켜온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안 돼. 이렇게 끝날 순 없어. 지우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어요. 사설조사업체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증거를 더 만들어주세요. 절대 빠져나갈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요. 전무님, 이미 회장님이 눈치채신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대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요. 5억 더 드릴 테니까 완벽하게 해주세요. 지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지우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서 서연이 고통받고 있을 거라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미안해, 언니. 하지만 나도 살아야 해. 지우가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이틀 후 경찰서에 추가 제보가 들어왔어요. 서연이 해외 도박 사이트에 거액을 투자했다는 가짜 증거였습니다. 조작된 거래 내역, 위조된 이메일, 심지어 합성된 CCTV 영상까지 완벽했어요. 담당 형사가 강민석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변호사님, 새로운 증거가 나왔습니다. 최서연 씨가 도박으로 10억을 탕진했다는 거래 기록입니다. 강 변호사가 서류를 받아 검토했어요. 이건 또 조작입니다. 시간을 주시면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증거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이번엔 검찰 송치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형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강 변호사는 즉시 회장에게 연락했습니다. 회장님, 상황이 심각합니다. 누군가 계속 증거를 조작하고 있어요. 회장이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내가 직접 나서겠습니다. 그날 오후 회장은 부인 박영희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28년 만에 딸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어요. 차 안에서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예린이가 우릴 알아볼까요? 28년이나 지났는데 기억은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기억하면 되니까. 회장이 부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경찰서 면회실에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핏기 없는 입술, 지친 눈빛. 회장 부부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어요. 예린아. 영희가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서연은 갑자기 나타난 노부부를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누구세요? 우리는 너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들이란다.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 정말 억울해요.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44년 동안 이름도 모르고 가족도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범죄자가 됐어요. 서연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영희가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고생을. 회장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서연 씨, 아니 예린아. 곧 모든 게 밝혀질 거야. 조금만 참아줘. 예린이요? 저 최서연인데요. 왜 저를 예린이라고 부르세요? 서연이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은 주머니에서 28년 전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유리창에 사진을 갖다 댔습니다. 16살 예린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이 아이가 너야. 28년 전 두바이에서 사라진 우리 딸이란다. 서연은 사진 속 소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갑자기 머릿속이 지끈거렸어요. 서연이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플래시백이 시작됐어요. 두바이 거리, 아랍어로 웃으며 대화하는 자신, 아빠라고 부르던 남자의 모습. 아빠. 서연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아빠야. 내가 내 아빠란다. 회장이 유리창에 이마를 댔어요.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서연은 다시 유치장으로 끌려갔고 회장 부부는 차에 올라탔어요. 영희가 회장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지우는 어떻게 할 건가요?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증거를 확보하는 중입니다. 지우가 사설업체를 고용했다는 거래 기록을 찾고 있어요. 28년간 우리 딸처럼 키운 아이인데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영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사람은 두려움에 빠지면 무슨 짓이든 하게 돼요. 지우도 그랬을 겁니다. 회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같은 시각 지우는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사설업체 대표를 만났습니다. 일이 꼬이고 있습니다. 회장이 직접 나섰어요. 대표가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상관없어요. 끝까지 밀어붙이는 겁니다. 저 여자가 감옥에 가야 제가 살 수 있어요. 지우가 와인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전무님, 회장님이 디지털 포렌식 팀을 고용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조작이 들통날 수도. 그럼 증거를 없애세요. 당신이 받은 돈, 거래 기록 전부 지우세요. 지우가 차갑게 명령했어요.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회장이 고용한 사이버 수사 전문가들이 사설업체의 서버를 해킹하고 있었습니다. 3일 후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어요. 지우가 10억을 송금한 거래 기록, 사설업체와 주고받은 이메일, 조작을 지시한 녹취록까지 전부 확보됐습니다. 회장은 그 자료를 들고 지우를 회장실로 불렀어요. 문이 열리고 지우가 들어왔습니다. 회장의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보자 지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아버지, 앉아.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았어요. 회장이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말했습니다. 10억 송금 내역, 사설업체 고용 계약서, 증거 조작 지시 이메일. 전부 내가 한 짓이구나. 죄송합니다, 아버지. 지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왜 그랬니? 28년간 우리가 너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우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저는 운전기사 한성호의 딸이에요. 예린 언니를 지키지 못한 죄로 아버지가 자살하셨어요. 회장의 숨이 멎었습니다. 11살 때 유서를 받았어요. 예린 언니 대신 되라고, 그게 아빠의 속죄라고 쓰여 있었어요.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속죄하려고 했어요. 진심으로 효도하려고 했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딸이 된 것 같았어요. 회장님도 사모님도 저를 사랑해 주셨고, 지우가 목이 메었어요. 그런데 언니가 돌아오면 저는
다시 운전기사 딸이 되는 거잖아요. 28년간 쌓아온 모든 게 사라지는 거잖아요.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어요. 지우야, 너도 피해자야. 28년간 죄책감에 시달렸을 거 아니냐?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린이를 범죄자로 만든 건 용서할 수 없어. 당장 모든 고소를 취하하고 조작한 증거 전부 경찰에 제출해. 아버지, 안 그러면 너를 공범으로 고발할 거야. 회장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지우는 무너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검찰청에 한빛그룹 법무팀이 직접 찾아갔습니다. 조작된 모든 증거와 진실을 담은 자료를 제출했어요. 지우가 10억을 송금한 거래 내역, 사설업체와의 계약서, 증거 조작을 지시한 녹취록까지 전부 공개됐습니다. 담당 검사가 자료를 검토하더니 즉시 서연의 석방 명령을 내렸어요. 최서연 씨, 무혐의 처분됩니다. 석방하세요. 유치장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밖으로 나왔어요. 경찰서 현관 앞에는 회장 부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을 보자마자 영희가 달려와 꼭 안았어요. 예린아, 우리 딸. 이제 괜찮아. 영희의 품에서 서연은 28년 만에 처음으로 엄마의 체온을 느꼈습니다. 따뜻했어요.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정말 당신들 딸인가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회장이 다가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넌 우리 딸이야. 28년 전 두바이에서 잃어버린 윤예린이란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차에 오르자 회장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걸 봐봐. 내가 16살 때 쓴 일기장이야.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아들었어요. 첫 페이지를 펼치자 낯선 듯 익숙한 필체가 보였습니다. 오늘 아랍어 시험에서 100점 받았다. 아빠한테 빨리 자랑하고 싶다. 서연의 머릿속에 또 플래시백이 스쳐 지나갔어요. 두바이 국제학교 교실, 책상 위의 시험지, 선생님의 칭찬. 서연이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천천히 해도 돼. 서두르지 말고. 회장이 서연의 등을 토닥였어요. 한빛그룹 본사로 돌아온 일행은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지우가 서 있었어요. 서연과 지우가 처음으로 마주 섰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언니, 정말 죄송합니다. 서연은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지우의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왜 그랬어요? 서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두려웠어요. 언니가 돌아오면 저는 다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까봐.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연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28년간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살았어요. 이름도 몰랐고, 가족도 몰랐고, 제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지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김순자 할머니가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동료들도 저를 믿어줬고요. 그게 저한테는 전부였어요. 서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당신도 28년간 이 가족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게 가짜는 아니었을 거예요. 지우는 그 말에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회장이 지우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우야, 너도 우리 딸이야. 28년간 함께한 시간이 거짓은 아니었어. 지우가 놀란 눈으로 회장을 봤어요. 하지만 저는 운전기사 딸이고 언니를. 내 아버지 한성호 씨는 예린이를 지키려다 돌아가셨어.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회장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영희도 다가와 지우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는 두 딸을 모두 사랑해. 예린이도 지우도 우리 딸이란다.
지우는 28년 만에 처음으로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법은 냉정했습니다. 일주일 후 지우는 검찰에 소환됐어요. 증거 조작, 무고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이 시작됐고 3개월간의 공방 끝에 판결이 나왔어요. 피고인 한지우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지우는 눈물을 흘렸지만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법정 밖에서 회장 부부와 서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이제 다시 시작하자. 회장이 지우를 안았어요. 지우는 28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가족의 품에 안긴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김순자 할머니를 회장 저택으로 모셨어요. 28년간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 저 진짜 부모님을 찾았어요. 서연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는 회장 부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우리 서연이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이 깊이 허리를 숙였어요. 아니에요. 서연이가 저한테 효도했어요. 제가 더 감사하죠. 할머니가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밤 5명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회장, 영희, 서연, 지우, 그리고 김순자 할머니. 서로 다른 이유로 만났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식사 중에 서연이 갑자기 아랍어로 말했어요. 아, 뭐라고 한 거야, 예린아? 영희가 물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서연이 미소 지었어요.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28년 만에 들어보는 딸의 아랍어였어요. 그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 기억들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두바이의 햇살, 아빠의 웃음소리, 엄마의 향기. 아직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천천히 돌아오고 있었어요. 한 달 후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8년 만에 찾은 딸 윤혜린을 세상에 공개하기로 한 거예요. 수많은 기자들 앞에 서연이 섰습니다. 28년 전 두바이에서 실종됐던 제 딸 윤혜린을 찾았습니다.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동안 최서연이라는 이름으로 청소부로 일하며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저는 제 딸이 자랑스럽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회견이 끝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연이 말했습니다. 아빠, 저 청소부로 계속 일하고 싶어요. 회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왜 그러니, 예린아? 28년간 최서연으로 산 시간도 제 인생이거든요. 그 시간을 부정하고 싶지 않아요.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회장은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서연은 한빛그룹 청소부로 계속 일했습니다. 다만 이제는 회장의 딸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동료들은 서연을 더욱 존경하게 됐습니다. 재벌가 딸이면서도 청소 일을 멈추지 않는 그 모습이 아름다웠거든요. 5개월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한빛그룹 본사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었어요. 다만 이제는 주 3일만 일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아랍어 강사로 활동했습니다. 28년간 잃어버렸던 재능을 다시 찾은 거예요. 어느 토요일 오후 회장 저택 거실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회장, 영희, 서연, 지우, 그리고 김순자 할머니까지 5명이었어요. 지우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지만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며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언니, 이거 드세요. 지우가 서연에게 과일을 건넸어요. 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받았습니다. 고마워, 지우야. 두 사람의 관계는 5개월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자매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영희가 오래된 앨범을 꺼내왔어요. 예린아,
이거 봐봐. 내가 어렸을 때 사진들이야. 서연은 앨범을 펼쳤습니다. 5살 때 생일 파티 사진, 10살 때 피아노 발표회 사진, 15살 때 두바이 국제학교 입학식 사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희미한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이 사진, 기억나요? 피아노 칠 때 너무 떨렸었는데. 서연이 사진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조금씩 기억이 돌아오는구나. 네, 아빠. 천천히지만 돌아오고 있어요. 서연이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28년 전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어요. 회장 부부가 28년간 그대로 보존해온 방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16살 생일 선물로 받은 만년필이 놓여 있었어요. 서연은 만년필을 집어들고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28년 전 멈춰있던 일기 다음 장에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28년 만에 다시 쓰는 일기. 나는 윤예린이자 최서연입니다. 두 이름 모두 소중해요. 예린으로 살았던 16년, 서연으로 살았던 28년, 모두 제 인생이니까요. 눈물이 일기장 위로 떨어졌습니다. 김순자 할머니, 동료들, 그리고 지우. 모두 제게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28년간 저를 사랑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할머니와 함께 부산 여성보호소를 찾아갔습니다. 28년 전 자신이 발견된 그곳이었어요. 보호소 앞에 서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저를 데려가셨죠? 서연이 할머니를 돌아봤어요. 그래, 너 그때 얼마나 무서워 보이던지. 말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할머니가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를 데려가신 이유가 뭐예요? 내 눈을 봤거든. 살고 싶어 하는 눈빛이었어. 그래서 할머니가 살려야겠다고 생각했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연은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평생 효도할게요. 두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서연은 회사로 돌아와 청소 일을 했습니다. 복도를 닦다가 문득 멈춰 섰어요. 5개월 전 이곳에서 아랍어로 전화를 받았고 회장이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게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서연 씨, 오늘도 수고하세요. 지나가던 직원이 인사했습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녁 무렵 회장이 서연을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예린아, 이거 내 거야. 회장이 서류 봉투를 건넸어요. 서연이 열어보니 한빛그룹 지분 20% 양도 계약서였습니다. 아빠, 이건 원래 내 거였어. 28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돌려주는 거야.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서연은 계약서를 다시 봉투에 넣었어요. 아빠, 저 이거 필요 없어요. 왜 그러니? 회장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한테는 가족이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28년 동안 가족이 그리웠지, 돈이 그리웠던 게 아니거든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회장은 딸을 꼭 안았습니다. 우리 예린이 정말 착하게 컸구나. 한 달 후 지우의 면회 날이었습니다. 비록 집행유예였지만 정기적으로 보호관찰소에 출석해야 했어요. 서연이 지우와 함께 갔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지우가 말했어요. 언니, 저 내년부터 사회복지사 공부하려고 해요. 서연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정말? 왜 갑자기? 제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한테도 나눠주고 싶어서요. 저처럼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지우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서연이 지우의 손을 잡았어요. 좋은 생각이야. 언니가 응원할게. 고마워요, 언니.
진짜 고마워요. 지우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해 겨울, 한빛그룹은 윤혜린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신혼을 잃어버린 아이들, 기억을 잃은 사람들을 돕기 위한 재단이었어요. 서연이 이사장을 맡았습니다. 첫 장학생 수여식 날 서연은 단상에 섰어요. 저는 28년간 제 이름을 몰랐습니다. 부모님도 몰랐고 제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마이크를 잡은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실하게 살았고 사람들을 사랑했어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객석에서 회장 부부, 지우,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지켜보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 여러분의 기적도 찾아올 겁니다. 서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날 밤 서연은 두바이 방향을 바라보며 창가에 섰습니다. 28년 전 그곳에서 모든 게 시작됐어요. 지금은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할머니였습니다. 서연아, 밥 먹었니? 네, 할머니. 잘 먹었어요. 우리 서연이 오늘 뉴스에 나오더라. 할머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할머니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할머니, 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28년 전 저를 포기하지 않으신 덕분이에요. 에이, 무슨 소리야. 할머니가 더 고마운걸. 두 사람은 한참을 통화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서연은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에는 윤혜린이자 최서연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두 이름, 두 인생, 하지만 하나의 사람. 이제 알아. 내가 누구인지. 서연이 자신에게 말했어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세상을 덮어가고 있었어요. 28년간의 아픔도 슬픔도 모두 덮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어요. 따뜻한 가족의 품, 진심 어린 사랑, 그리고 용서. 그것이 서연이 28년 만에 찾은 진짜 보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과거의 상처를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그리고 당신에게 가족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